안녕하세요. 책 읽는 지민 작가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방학인데다가 지금 언니도 와 있고 그래서 너무 요새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음,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지금 경기로 이사를 와 보니까 겨울방학이 보통 왜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겨울방학을 하고 또 잠깐 계약을 해서 학교 다니다가 또 봄방학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방학을 한 일주일 정도 늦게 방학을 하고 두 달 동안 그냥 내리 방학인 거예요. 그리고 3월 초에 이제 개학이 돼가지고 학년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집에 있고 언니도 와 있고 해서 계속 밥을 차려야 되고 수시로 막 설거지가 쌓여가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요즘. 근데 또 하루 이틀 또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또 혹시나 기다리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고 또 어쨌든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에 대한 그 의리로서 네, 그냥 음, 제 오늘은 책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첫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지 오늘 딱 2주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동영상이 8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 영상 올리고 제가 계속 그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걸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생각하는 이것만 잘라내도 되게 시간이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 보고 제가 동영상 이거를 업로드를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좌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둘째가 엄마 그 우리 아들이 웃소라는 그 우쏘, 뭐, 흔한 남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뭐 급식왕 이런 것도 막 보고. 네, 우쏘 그 찍는 사람들도 첫 영상 올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다고 그만하라고 재미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탁 해주는데, 저한테 이제 힘을 내라는 그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동영상 한 50개 정도 올리는 것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저는 하다 보면서 느는 거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예, 뭐 초반에 조금 실력이 부족하고 음, 이런 게 좀 있더라도 예,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예,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뭐를 가져왔냐면요. 이 저의 제가 말씀드린 저희 두 번째 책에 30권의 육아서 자기계발서 그리고 심리서가 소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책들이 선별되어 있어요.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그 자녀를 두고 계신 그 부모나 이제 엄마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 책을 또 소개를 하면서도 여기에 제가 이제 소개해 놓은 그 책을 또 같이 이렇게 같은 날 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선 제가 조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책에 인용되어 있는 그 구절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여기 제가 추천해 놓은 그 책을 가져와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의 이 엄마표 힐링요가 독서 처방전이라는 이 책의 269페이지를 조금 읽어볼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책을 제가 소개를 해놨냐면 음, 판단을 내려놓고 관찰하기라는 이 챕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제가 어떤 책을 추천해 놨냐면 비폭력 대화라는 이 책을 추천을 해놨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어, 도움이 많이 됐었고 정말 마음이 따뜻하게 어, 그 녹여줄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책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거 이야기 나눠볼까 하면서 제 책을 조금 읽어보면서 비폭력 대화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제가 읽어보는데 너무너무
깊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음, 이거는 뭐 1독, 2독에서 끝날 책이 아니라 정말 많이 읽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책. 이 책 정말 깊은 책이구나.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막 저의 이 심장을 막 후벼 파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예를 들면서 이 책을 추천해 놨는지 그걸 제 책을 조금 읽어드리고 다음에 비폭력 대화 책을 가져와서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드리고 싶은 들려드리고 싶은 그 부분을 네,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판단을 내려놓고 관찰하기라는 이 챕터의 제목인데, 저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마음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관찰한다라는 게 그냥 그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챕터를 시작했냐면, 평창 동계올림픽 그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때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 딱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 원고를 썼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축구 보고 막 이러다가 정말 막 그 마치 자신이 감독이라도 됐냐, 아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됐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특히나 남자들은 유난히 더 그런 게 이제 심한 것 같은데, 음, 저희 남편이 이제 축구를 보면서 막, 너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되냐,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아 이렇게 했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감독인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저희 큰딸 하연이가 그 아빠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보단 잘하잖아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제가 뭐 아이돌 나와갖고 춤추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쟤는 좀 별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저 그룹 중에서 저 언니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이들하고 있을 때 무의식 중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어, 하연이가 저한테 엄마보단 예쁘잖아.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아이들은 굉장히 판단하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멘트, 판단하는 멘트, 뭐 이런, 쟤는 좀 더 뭐 그런 것 같아. 쟤는 뭘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그냥 은연중에 저는 되게 툭툭 내뱉곤 하는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은 판단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예를 들면서 이제 이 챕터를 시작하면서, 음, 비폭력 대화라는 이 책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270페이지인데요. 제 책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틀린 말을 하는 적이 없다. 생각해보니 나도 내가 하윤이처럼 어렸을 적 엄마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했고 엄마가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글 바로 밑에 어떤 예를 들어놨냐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중학교 때도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되게 잘 기억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넌 그런 걸 잘 기억하냐. 나 어렸을 때 기억이 전혀 없어라고 제가 항상 말하곤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집 앞에서 문방구를 했었어요. 근데 같은 반, 한 5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저학년도 아니었고, 고학년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저는 그 문방구를 한다는 게 되게 아이들한테 되게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방구 안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친구들 뭐 물건을 사러 오거나 이러면 되게 창피했었던 예,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친구가 왔는데 뭘 이렇게 사려고 하다가 샤프 하나를 그러니까 저와 같은 반 남자애가 이제 우리 집 문방구에 와서 샤프를 하나 훔쳐가려고 이걸 이렇게 쓱 해서 주머니에 이제 넣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 너 그걸 왜 가져가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너 이거
돈 안 내고 그냥 그걸 주문해 놓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저는 제가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예, 들킨 것처럼 정말 가슴이 철렁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로 엄마가 막 아이를 되게 야단치면서 되게 이렇게 창피를 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잘 타일러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그냥 제 친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에 너무 그 안도감을 느끼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확실히, 음, 되게 그 선함에 맞닿아 있다. 그런 거를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끼거든요. 음, 이모가 와 있는데, 저희 이제 하윤이랑 찬유가 이제 14살, 그리고 이제 10살이 됐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항상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모의 그 어떤 모습도 다 수용한다라는 느낌? 예,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언니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집으로 와서 이제 머무는데 언니가 지금은 뭐 작은 예수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것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언니가 뭐 제가 시설을 알아봐서 언니를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언니하고 너무 힘들게 부딪히면서 내가 같이 언니랑 함께 이 집에서 지내야 되는 건지조차 결정이 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었고 정말 부딪히는 그 날이 많았고 언니가 이제 제 말을 계속 안 듣고 계속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막 달래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너무 이게 제 뜻대로 안 되는 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모의 어떤 모습도 다 받아들이고 그냥 정말 다 수용한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언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모습 있잖아요. 음, 뭐 챙겨주는 거, 뭐 언니가 이제 되게 삐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안 하는 뭐 그런 걸 언니한테 주거나 아니면 뭐 언니가 이제 다시 저희 집에 머물다가 작은 예수의 집 돌아가는 날이 되기 전에 되게 이제 많이 사야 될 거 이런 필요한 물품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뭐 당장 급한 거는 사주지만 음, 뭐 이거 없으니까 좀 가서 휴가 기간 동안 이렇게 사와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잠옷이 뭐 두 벌 필요해, 뭐 속옷이 뭐가 필요해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언니를 다시 데려다 주기 전에 물건을 사서 이제 챙겨가지고 보내는데 음, 그런 거 새 옷이나 뭐 시계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 추석에 왔을 때 뭐 시계나 이런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저한테 막 얘기하는 것들 제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계나 뭐 이런 거, 뭐 잠옷이나 이런 거 사다가 언니한테 이렇게 주는 거, 그 모습 보면은 저희 딸이 되게 좋아하면서 와가지고 옆에서 막 보더라고요. 음, 아이들의 그런 따뜻한, 예, 정말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제가 많이 치유와 성장의 길을 걸어온 게 한 7년, 8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그런 따뜻한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아이들의 그 따뜻한 그 정말 맑고 투명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아이에게 어떤 면을 배울 수 있을까를 항상 저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하윤이 찬이를 보며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볼 때 확실히 아이들은 선함에 가깝다는 생각을 한다. 실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 아이들은 순수함, 선함에 맞닿아 있는 존재, 판단 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으로 자각한 이후부터는 나도 모르게 그런 판단 섞인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아이들 앞이라면 최대한 조심하려고 노력한다. 음, 제가 큰아이 어렸을 때, 뭐, 아이가 이렇게 친구랑 놀면은 친구에 대한 뭐, 쟤는 좀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최대한 얘기하지 않으려고, 되게 조심을 했었던 것 같고, 뭐, 동네
그 이웃 엄마들, 그 아이 친구 엄마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걔는 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 걔를 조심해야 된대. 걔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아이가 되게 상처를 받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아이에게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 아이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스스로 아이가 생각하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하고는 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를 저는 음, 아이가 어릴 때부터 되게 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그 아이가 정말 위험한 그 인물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중복돼 갖고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아이 성격이 좀 이상하고, 뭐, 걔하고 같이 놀다 보면 뭐 상처를 받고, 이런 게 다른 엄마, 이 엄마, 저 엄마, 어, 한테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하고 같은 반이면 안 된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갔는데, 뭐 그 아이하고 같은 반이 됐을 때, 그럴 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엄마 그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행동을 했어 라고 저에게 얘기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 어, 우리처럼 그렇게 친구들이나 누구도 판단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볼 때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이메일로 한 분이 뭐를 이렇게 궁금한 거를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신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답변을 해드린 게 뭐였냐면, 음, 아이들은 판단이 없고, 정말, 왜 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음,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지만, 예를 들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보실 때, 이제 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아, 이제 정말 엉뚱한 짓을 하면서 헤매고 다니거나 방황을 하거나, 그러면 그 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모습도 우리 그냥 존재 자체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은 정말 온전하다라는 거?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시선도 그냥 거의 신의 입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판단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판단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그 부모가 얼마나 그런 판단 섞인 이야기, 비교하는 이야기, 그런 걸 많이 하느냐, 예, 그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 둘을 지켜봤을 때, 판단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아이, 여기 제가 이 소개드릴 책, 그 비폭력 대화라는 이 책에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시선은 정말 그냥 판단이 없고 관찰하는, 딱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 상대를, 이 상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 온전하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좀 말하다 보니까 되게 엉뚱한 얘기에 또 막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읽었죠? 음,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여기 이 얘기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관찰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것은 상대를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함으로써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다.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기준을 세워두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다. 기준이 없으니 판단할 것도 이쪽 저쪽으로 편을 갈라 나눌 것도 없다. 상대의 고요함을 보는 눈이 바로 이것이다. 판단 없이 그저 상대를 보는 것이다. 이것 또한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우리는 늘 비교당하고 판단하는 말을 듣고 두려움, 죄책감과 함께 여러분 죄송해요. 두려움, 죄책감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연습이며 사랑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 책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쟤는 뭐가 어때? 쟤는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판단 섞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폭력 대화 책을 보고 판단인지 관찰인지 그거를 어, 선택하는 거? 그거조차도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우리가 판단하는 거에 대한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판단하는 것만 내려놔도 정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기준이 없는 거가요. 뭐냐면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실내 아주머니를 학교 갔다 와서 실내 아주머니를 아무데나 막 던져놓는 것 때문에 저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옷을 아무데나 막 이렇게 던지는 거 이런 거가 되게 막 아이만 보면은 막 잔소리하고 싶고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어, 성장하고 나니까 뭐 제가 좀 의식적으로 이게 확장이 되고 발전을 하고 관점이 많이 바뀌고 나니까 실내 아주머니를 아무데나 놓는 거, 옷을 아무렇게나 팽개치는 거가 이제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저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렇게나 놔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 지켜보지 않게 되는 거. 그 기준이 없다라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그냥 그저 판단 없이 상대를 보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써놨었어요. 여기 비폭력 대화에 49페이지에 어떤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놨냐면, 인간의 본성은 연민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즐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을 배우면서 자랐다.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도덕주의적 판단이 그 한 형태이다. 연민의 흐름을 차단하는 또 다른 대화 형태는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정말 이 판단과 비교 이거가 성장에 되게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제가 글을 본 것 같은데 우리의 고통은 판단과 비교에서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판단과 비교하는 말들을 아이들 앞에서 무심히 할 때마다 아이들은 나쁘거나 옳지 않다는 판단의 잣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배우게 된다. 그래서 되게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그걸 조심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건 이렇구나. 아, 저건 저렇구나. 왜냐면 아이들은 어릴수록 그런 판단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정말 이 사랑으로 영적인 그 존재로 이 세상에 오는 그 아이들 정말 따뜻한 그 사랑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거, 그걸 최대한 지켜주는 거, 그거가 가장 저희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를 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273페이지에 우리의 본성은 선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판단 없이 상대를 바라보고 관찰하는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위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진 연민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상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여 그의 특별함, 고요함을 바라보고 연민으로 느낄 수 있을 때 나에 대한 치유가 일어난다. 상대에게 잘 대해주면 누군가에게 받지 않더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에너지로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다.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타인을 이해하는 것처럼 상대를 이해하고 연민으로 공감할 수 있으면 그만큼 내가 치유되는 것이다. 타인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하게 주는 마음, 사랑하는 일뿐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모든 관계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더욱 이 부분을 기억하고 노력해보자 라고 적어놨어요.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가져온 편협한 기준의 잣대를 벗어나 비교, 판단을 내려놓고 관찰하기. 자신의 결점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 자신,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 선한 부분을 보고자 노력할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선함, 너그러움을 되찾을 수 있는 거다. 비폭력 대화 책에 머릿말을 쓴 아룬 간디는 비폭력은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긍정적인 면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비폭력 대화는 서로 공감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이 안내하는 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해보자. 책이 전하는 메시지대로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연결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 존중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책 마지막 부분을 적어놨거든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한다. 책을 읽는 내내 따뜻함으로 마음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원고를 제가 쓸 때보다 제가 오늘 비폭력 대화 책을 꺼내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저희 표지도 너무 되게 구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 강연에서 강연 갈 때마다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책 한 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책만으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정말 반드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푸른 아버님한테 아버님한테도 여쭤보고 어머님한테도 여쭤보고 그 외에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본 게 뭐였냐면, 책만 보면 안 되나요? 라고 되게 많이 여쭤봤었어요. 책만 보면 안 되나요? 책만 봐도, 그러니까 그게 책만으로 성장할 수 있나요? 라고,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나요?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었는데, 우주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성장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봤다라는 것은 나는 치유하고 성장하겠어라는 선택을 제가 한 거잖아요. 예, 우주에 나는 과거에 아팠던 나를 치유하고 성장하겠어. 다른 삶을 살겠어. 내 삶의 새로운 문을 열겠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네, 우주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택을 하시면요, 우주에 기록되고요. 책만이 아닌 여러 가지 너무 내가 생각해도 탁탁 놀라울 정도로 우주가 여러분 앞에 가져다 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장하고 치유하고 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앞에 우주가 탁탁 나에게 필요한 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뭔지 내 눈앞에 탁 나타나고, 그걸 주문해서 내가 내 눈앞에 그 책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하는 거. 그래서 저는 책 많이 읽으시고 정 읽기 힘드시면 제가 소개해놓은 책만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30권의 책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고 읽기 쉬운 걸 선택해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초보 엄마들이라고 해야 되지, 아주 어린 아기를 두고 계신 엄마들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또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 가치들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 한 번에 제가 춘천 쪽에 강연을 갔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때는 젖먹이 아기들 어머니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제 책을 제가 책을 보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저의 입장에서 네 어머니 책을 보셔야죠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아이가 한 6세 그때까지는 육아서라는 거가 있다라는 것도 저는 모르고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 책을 읽으라고 소개하는 오늘 저의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비폭력 대화라는 이 책에 공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공감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되게 다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조금씩 중요한 부분 제가 줄 쳐놓고 적어놓고 현관에 쳐놓고 볼펜으로 막 써놓고 했던 부분 그런 거 좀 또 읽어드리러 가져올게요. 다음에 비폭력 대화에 공감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지금 2주 만에 이 구독자 수에 제가 자꾸 연연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계속 이걸 이어 나갈 수 있는 정말 힘이 돼 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영상에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한 얘기처럼, 음, 엄마 그거 아무도 안 봐. 라고 저희 딸이, 엄마 같으면 엄마 거에 구독을 누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좋은 거 있으면 또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고 또 저도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었다라는 건 다음 영상으로 업로드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오늘도 이렇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저의 영상을 클릭해서 봐주실 분들에게 또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음에 또 올게요.